안녕하세요. 오만과 편견 시청자 여러분. 저는 전총. 저는 연변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요. 비동의 간음죄 그 두 번째 이야기를 주제로 잡아봤어요. 요즘 비동의 간음죄에 대한 논란이 굉장히 핫한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우리나라에 굉장히 성범죄들이 많이 있긴 한데 특별히 요즘 아주 떠들썩하게 일어난 사건이 있죠. 넷플릭스 때문에 아주 급부상한 사건이에요. 아주 오래된 일이고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일인데 JMS라는 그 이단 교주에 의한 여성들에 대한 성폭행 사건, 이것이 넷플릭스로 영화로 만들어지면서 굉장히 이제 지금 뜨거운 감자가 되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비동의 간음죄와 함께 이 문제를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비동의 간음죄에 대해서 최근에 이런 얘기를 해요. 묵시적인 동의를 포함을 하면 이걸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법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찬반 양론이 있는데 연변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사실 그거 듣고 깜짝 놀랐어요. 이분들이 비동의 간음죄 도입 논의와 지금 현재의 법원에서 일어나는 일을 전혀 모르시고 사전적인 논의를 이어가고 계시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네. 현재 이제 성범죄 재판 국선을 많이 하고 있는 변호사 입장에서 말씀드리면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모텔 방 앞까지 남녀가 굉장히 친밀한 모습으로 들어갔다. 묵시적인 동의가 인정될까요? 정황적으로는 묵시적인 동의가 네, 있었다고 네. 보는 게 일반적이지 않을까요? 지금 현재 우리 판례에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맞아요. 모텔을 같이 술을 마시고 새벽에 같이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여성들이 노 하는 순간 그건 이제 비동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관계를 가졌다고 하면 비동의 간음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강간죄가 인정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낯선 모텔방 안에서 남성과 여성이 둘이 있는 상태에서는 남성이 아무래도 힘이 더 세고 그렇죠. 여성은 사실 옷을 벗은 채로 뛰쳐나가기 어렵잖아요. 성적 수치심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감금에 가까운 상태가 될 수 있다고 보아서 비동의 간음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강간죄가 인정되는 판례들이 나오고 있어요. 네네. 근데 여기다가 묵시적인 동의를 인정하면 비동의 간음죄가 문제가 없다. 지금 말씀드린 이 모텔방 앞까지 좋은 관계로 갔다. 이거는 제가 고시 공부할 때 20년 전에 나온 얘기예요. 그래서 좋은 관계로 들어갔다 나올 때도 같이 나왔다. 그러면 강간 아닌 걸로 강간이 아니다. 강간죄가 인정이 안 된다. 이렇게 배웠어요. 제가 배울 때. 근데 지금은 들어갈 때 되게 사이좋게 들어갔는데 여성이 혼자 나와가지고 아니면 남성과 사이좋게 헤어져가지고 집에 가서 신고하면은 강간이 인정되는 판례들이 그렇죠. 나오고 있는 맞아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 여성들이 말하는 묵시적인 동의라는 것도 둘만 있는 관계에서 일어난다니까요. 그렇죠. 남성은 자기는 동의를 받았다고 생각하고 심지어 명시적인 동의를 받은 경우도 있다고 주장해요. 제가 변론들을 해보면. 그런데 여성은 자기는 아니라고 주장해요. 이때 뭐가 증거가 되냐면 누구의 증언이 더 신빙성이 있느냐. 남성도 똑같이 일관되게 주장하거든요. 난 아니다. 여성도 똑같이 일관되게 주장해요. 근데 요즘은 제 느낌에는 여성의 진술이 더 힘이 있는 느낌이에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있다면 피해자가 본인에게 불리하게 이렇게 얘기할 이유가 없다고 보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네. 이게 보통은 여성들이 이제 아까 연변이 얘기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 그러면 여성들을 약자로 보는 게 이제 일반적인 우리 사회적인 인식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성에게 조금 더 유리한 판결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이게 그러면 묵시적인 동의를 받았다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는가? 이 지금 이렇게 서로 피해자와 가해자의 이 의견이 진술이 대립이 될 때.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면은 새벽에 남성의 집에 같이 술을 마시다가 남성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웃으면서 포옹도 하고 손도 잡고 들어가요. 여기서 묵시적인 동의가 인정될까요? 안 돼요. 들어가서 실제로 성관계에 스킨십을 해요. 스킨십을 하다가 여성이 노 하면 거기서 모든 동의가 끝납니다. 맞아요. 노 하는 순간. 근데 그 노를 누가 주장하느냐는 말씀을 드렸고, 이제 탈의를 하잖아요. 탈을 하는 과정에 술을 마시고 혼자 들어가다가도 단추가 뜯어지는 경우가 있죠. 근데 단추라도 하나 뜯어졌다. 그러면 묵시적인 동의는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렇죠. 남성이 강압적으로 옷을 뜯어서 벗겼다고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심지어 구체적인 사례들 중에서 여성이 샤워를 하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갑자기 원하지 않았다
라고 해서 묵시적인 동의가 무너지는 예들이 있어요. 그런데 묵시적인 동의를 포함시킨다는 것은 언제적 얘기? 20년 전 얘기인데 지금 하고 계신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명시적인 동의라고 저는 봅니다. 묵시적인 동의는 아예 고려하지 않는 거고요. 우리나라 비동의 간음죄는 명시적인 동의가 있어야만 비동의 간음죄에 해당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보시는 죄를 신설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야 이게 비동의 간음죄라는 것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부부간을 네. 생각해 보면 네. 그래야 이제 우리는 아줌마니까 좀 더 솔직하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렇죠. 부부간에는 사실 같이 침대에 있다가 우리 성관계 한번 할까? 이런 얘기는 아무도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오늘 어디까지 할까? 이런 얘기 아무도 안 하죠. 누워 있다가 묵시적인 동의하에 성관계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때 여성은 사실 원치 않았어. 그걸 어디서 누가 입증할 것인가의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맞아요. 지난번 영상에 저희가 부부에게 대해서도 강간죄가 인정되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말씀드렸던 거예요. 묵시적인 동의를 포함시키면은 이런 갈등이 없어진다는 말씀은 사실 의미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고요. 우리나라 사실 성범죄에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어요. 성범죄 사건이 들어오면요, 저희도 이게 어느 법에 포섭시켜야 될지를 좀 찾아봐야 될 정도거든요. 근데 또 하나가 더 늘어나는 것일 뿐이고 더 포괄적인 게 생기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요. 이게 성범죄가 굉장히 이제 일상적으로 많이 일어나는 것 같긴 해요. 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법으로 다 이것을 컨트롤하고 예방하고 또 그럴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단순하진 않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제 비동의 간음죄에서 얘기하는 게 이제 명시적인 동의 가 있어야만 된다라는 건데, 명시적인 동의를 구할 때 어디까지를 그 동의의 범위로 볼 것인가, 이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더군다나 이게 부부간에도 적용이 되는 거면 이게 굉장히 곤란하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 법률의 명확성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법률이 명확하지 않으면 심지어 무효로 보기도 해요. 네, 그래서 법률이 명확하게 정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법률 용어 하나, 동의라는 이걸 구성 요건이라고 하는데, 이 동의를 어떻게 볼 것인가가 우리가 공부할 때 책으로 2장, 3장 보고 그 논문이 수십 편씩 나와서 학계에서 이게 정리가 되고 판례로 나와서 정리되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하는데, 법이 너무 늘어나면서 이 명확한 정의 없이 막 중구난방식으로 결국 판례가 사실관계 따져서 정리해주는 형태로 이어지고 있긴 하죠. 네. 이런 상태에서 법이 계속 늘어나는 거, 그에다가 비동의 간음죄라고 하는 구성 요건이 명확하지 않은 법률이 들어오는 것을 반대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그렇죠. 법률이 만들어지면 피해자가 생긴다는 건 그렇죠. 부작용에 의한 피해자. 얼마 전에 그 뉴스 중에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 여검사인데 무고죄, 성범죄 무고죄 사건을 맞아요. 발굴해가지고 인지해서 이걸 수사하는 건데, 사실 여자 검사인데 여성들을 무고로 고소하는 상황인 거잖아요. 해도 너무한다라는 생각을 하신 게 아닐까. 그렇겠죠. 그분의 생각은 명확하더라고요. 이 법에 있어서 억울함을 당하는 사람은 없어야 된다라는 게 그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고, 그런 어떤 엄정한 기준을 가지고 들여다봤을 때 남성과 여성의 관계에서 일어난 성범죄 사건이지만 그동안 이제 여러 사건들이 여성에게 유리한 어떤 판결을 내린 것들을 이분은 검사로서 철저하게 다시 수사를 해서 여성이 아닌 남성에게 무고를 이제 입증해 주고 그렇게 한 판결을 많이 이끌어내셨더라고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형사법의 원칙은요, 진짜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기 어려우실 것 같은데, 10명의 범죄자를 놓치더라도 단 한 명이라도 무고한 범죄로 인한 무고한 범인을 만들지 말자는 것이 인신보호의 원칙입니다. 그 한 사람이 너무 억울하기 때문에. 그래서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 거고요. 형사법은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범죄자를 다 처벌하는 것만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일부라도 놓치는 사람이 있지만 처벌을 통해서 서로 질서를 지키고 그렇죠. 상대방의 권리를 보호해주는 문화를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마지노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모든 사람을 법에 의해서 쳐넣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좀 남용되면 이 수사권이 비대해지고, 그렇죠. 그런 많은 사람들이 전과자가 되는, 그러니까요. 이런 상태에 처하게 돼요. 그래서 좀 우리가
잘 생각하고 신중하게 법을 만들 때, 특히 형법을 개정하거나 만들어낼 때 좀 그런 고민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민식이법에서 있었던 문제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1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국민들의 모든 삶을 이 법으로 너무나 깊숙한 곳까지, 사생활에 깊숙한 곳까지 들어와서 범죄를 예방하고 또 처벌을 통해서 교정한다라는 그런 이유로 깊숙이 들어오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우리의 자유를 침해하고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이 자유의 조항을 오히려 왜곡하는 그런 일이 아닐까 싶은 그런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JMS 사건도 보시면 사실 거기는 동의가 있어요, 성관계할 때. 맞아요. 근데 여성들이 이것을 나의 전심 어린 동의로 볼 수 있냐? 오히려 구성 요건으로 보면 비동의 강간죄가 있어도 동의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간음으로 볼 수 없는 상태에 이르죠. 예, 이렇게 계속 새로운 형태, 새로운 상태일 때 이건 오히려 위계 위력에 의한 성관계라든지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죠. 여러 가지 구성 요건을 정확하게 하고 부당한 피해자 또 그 피해자가 너무 소외되지 않는 환경을 계속 우리가 논의를 해가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아무리 고민해도 비동의 간음죄는 좀 위험하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좀 많은 분들이 이 논의에 있어서 단순한 생각 말고 여성들이 원하지 않으면 성관계를 그만하는 게 맞지. 근데 거기에 얽혀있는 수많은 다른 그렇죠. 부작용들도 같이 생각하면서 특히 죄나 법에 대해서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맞아요. 동의라는 기준만 가지고 이 성범죄를 다 커버할 수는 없다라는 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더 우리 사회가 다각적으로 고민해보고 생각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비동의 간음죄 두 번째 이야기를 나누어 봤습니다. 많은 여성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우리 여성들은 성관계로 인해서 뭐 생명을 잃을 정도로 취약한 그런 존재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들을 이 성관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명시적인 동의가 필요하고 그것 때문에 비동의 간음죄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때로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렇죠. 정말 생명의 위협이 있고 맞아요. 폭행 협박이 있었고 위계 위력이 심각한 상태에서 성범죄를 당하시는 분들에게는 저는 강한 처벌이 있어야 된다고 맞아요. 생각합니다. 네. 그러나 애매모호한 상황에서 본인의 의사표시가 명확하게 되지 않았고 두 분 간에 정리되어야 할 문제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 범죄로 규정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그렇죠. 네. 오히려 이런 것들은 에티켓이나 이런 문화를 통해서 교육하고 그렇게 하는 그 과정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전에 말씀드렸듯이 조국 교수가 심지어 이런 비동의 간음죄 문제는 민사로 두 분 간에 해결해라. 그렇죠. 이런 해답을 내놓기까지 했다는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형법으로 우리가 다루기는 네네. 좀 힘든 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 여러분들의 의견 달아주시면은 저희도 겸허하게 여러분들의 의견도 많이 경청하고 또 저희의 생각을 바꿀 부분이 있다면 또 방송을 통해서 같이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만과 편견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